샤를 피에르 볼레르,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 그리고 이른바 파리 우울. 볼레르의 명성은 20세기 프랑스 시작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폴 발레르가 볼레를 두고 그보다 재능이 풍부한 시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시인은 없다라고 단언한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857년에 발표된 후 공중도덕 훼손죄로 기소됐던 전설적인 시집 악의 꽃은 올라 문학을 하고자 할 때 도저히 오해가 불가능한 괴물 같은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볼레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9세기 모더니티의 수도였던 프랑스 파리의 산책자부터 시작해서 몽상, 멜랑콜리, 도박, 매도, 추, 금치산자 등등. 아니 금치산자는 왜냐고요? 볼레르는 1844년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거든요. 볼레르가 왜 금치산자가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엔 댄디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검색창에 댄디즘을 검색하면 거칠해, 허세를 뜻하는 말이라고 나올 테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볼레르가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자본주의, 좀 더 정확히는 상품 무신 숭배의 화려한 거칠애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댄디즘 얘기를 꺼낸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답은 반대입니다. 볼레르는 댄디즘을 숭배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오늘은 한번 이 지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으로 가봅시다. 런던에 있는 저민 스트리트는 영국 남성 패션계의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고풍스러운 아케이드를 따라서 맞춤 전장부터 기성복, 구두, 모자, 향수, 파이프 등 영국식 신사가 되기 위한 모든 의류들이 구비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거리 가운데엔 어느 남자의 청동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넬슨 제독처럼 영국을 빛낸 역사적 위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외모 치장에 인생의 모든 열정을 쏟는 흔한 멋쟁이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우아한 넥타이 매듭의 창안자로 널리 알려진 조지 브러멀이 바로 이 남자의 이름이죠. 브러멀은 자신만의 세련된 패션과 멋들어진 몸가짐을 통해서 댄디즘을 창안했습니다.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단순한 열등감의 발로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브러멀은 귀족 혈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대한 부를 일궈낸 부르주아도 아니었거든요. 즉 멋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교계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과 매너를 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퉁쳐보려는 저급한 전략에 불과했죠. 그러나 댄디즘 자체가 아니라 브러멀이 댄디즘을 시작했던 시기가 비범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19세기 초반은 구체제의 황혼, 돌려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반응하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는 전 유럽을 강타했고 그 흐름은 1848년 혁명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죠. 따라서 지배계급의 입장에선 종래인 신분이 구분시켜주던 지위가 모호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댄디즘은 역사의 주도권을 빼앗긴 전통적인 귀족 문화에 대한 멸시와 함께 지위를 그어줄 새로운 규범처럼 취급되게 됐죠. 물론 이거 꽤나 웃긴 것입니다. 브러멀이 귀족들을 무시한 듯한 태도를 취했던 건 순전히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위장 전술에 불과했고 또한 사교계에 뻔질나게 나간 걸 보면 그의 동기는 누구보다 구체제를 선망했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얄궂게도 역사는 동기를 무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죠. 좌우간 이것이 영국에서 시작된 댄디즘입니다. 그렇다면 볼레르는 이걸 왜 숭배했을까? 미리 말해두자면 볼레르는 브러멀을 마냥 따라간 건 아닙니다. 영국식 댄디즘이 프랑스로 건너오면서 변형됐고 볼레르는 그 변형의 선두주자들 중 하나였거든요. 본래 부르주아적 형태를 띠던 영국식 댄디즘이 프랑스에서는 예술가적 자존심의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해 이는 댄디즘에 필요할 만큼 프랑스 예술가들이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말하건대 댄디즘은 구분선이 모호해질 때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프랑스 예술가들을 불안하게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대량 생산을 통해 쏟아지던 전대미문의 상품들이었죠. 상품을 팔기 위해 제작된 온갖 대규모 광고들, 화려하고도 압도적인 규모의 장면, 즉 스펙터클입니다. 오늘날을 떠올려봅시다. 스타일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도 알록달록한 패션부터 역시나 넘쳐나는 음원 파일들, 건축 디자인, 자동차, 음식 레시피, 그리고 2만 편이 넘는 영상들로 무장한 넷플릭스까지 상품의 종류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책상에서 상품 아닌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직접 만든 홈메이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대에는 이미 상품의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로서의 보들레르에게 이건 왜 문제였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건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미학엔 예술을 설명하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바로 예술적 자유입니다. 쉽게 말해 예술가는 자신이 원하는 미적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한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물었을 때 자유롭다는 것이 곧 고유성인가라는 문제는 남습니다만 그럼에도 예술적 자유 덕분에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짙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스펙터클은 바로 이 예술적 자유를 침몰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품들이 넘실거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비하기만 할 뿐 본인이 직접 예술적 자유를 발휘하지는 않게 되기 때문이죠. 즉 소비만 할 뿐 생산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예술적 역량이 퇴화하게 됩니다. 예술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낱 관람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자본주의의 표준 원리인 경제성이 개입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성이 낮은 모든 것들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돈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으면 미적 가치 또한 낮은 것으로 치부되고 이는 예술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파괴시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볼레르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예술 활동을 소비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인간을 예술가가 아닌 소비자로 전락시키며 동시에 문화 산업의 스펙터클이 만들어낸 주류가 아닌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예술 활동을 차단시키는 체계입니다. 즉 반예술입니다. 그래서 볼레르는 주류 문화에 대해 과감하게 냉담한 시선을 던지는 댄디즘에 매혹됐던 것입니다. 상품 물씬에 휩쓸려 가지 않고 되레 그런 풍조에 경멸적인 시선을 던질 수 있는 예술가적 자존심을 봤던 것이죠. 그런데 브러멀은 너무 하찮은 속물이죠. 그래서 볼레르는 현대 생활의 화가에서 댄디즘의 계보를 다른 역사적 인물들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도구인 법 바깥에서 기능하는 하나의 자율적인 체계로서 댄디즘을 재정의하죠. 그래서 볼레르는 같은 책에서 댄디즘을 두고 댄디즘은 데카당스 시대에 나타나는 영웅주의의 최후의 폭발이다 라고 평합니다. 물론 오늘날 특히나 대한민국에 사용되는 댄디즘의 의미는 볼레르적 맥락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굉장히 브러멀적이죠. 그렇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흩어졌던 것들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끼워 맞춰지기 마련이다. 홍중성 작가의 5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 카르마폴리스 릴레이 서재에서 먼저 만나보세요.